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나 언니 오셨네요. 나나 언니한테 네. 어디 어디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쭉 네. 붙여주세요. 가슴 가능, 살 가능, 승모근 가능, 뱃살 가능, 등살 가능, 손등도 가능, 앞팔도 가능, 엉덩이 가능, 허벅지 가능, 종아리 가능, 발목 가능, 골반 가능, 목 불가능, 팔꿈치 불가능, 발바닥 불가능. 대부분의 신체는 체형 성형이 가능하고 어려운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이중턱은 지방 흡입으로 뺄 수 있는데 목살, 거기는 위험한 부위여가지고 시도를 안 하는 부위고, 팔꿈치 빼달라고 한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불가능이라고 붙였고요. 발바닥, 체중을 지지하는 부위니까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불가능. 뒤꿈치에다가 지방 이식을 해가지고 키를 키워주세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위는 조직이 워낙에 두껍고 지방이 생착할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으니 불가능. 전신에서 체형 성형이 불가능한 부위가 굳이 꼽자면 한 4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모근이 있으면은 목도 짧아 보일 뿐더러 어깨가 넓어 보이고 옷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승모근이 컴플렉스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승모근 부위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육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톡스를 넣어서 근육량을 줄이고 하면은 목이 길어 보이고 라인이 예쁘게 사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승모근이 정상적으로 신체 작동을 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어깨를 올린다거나 팔을 90도 이상을 올릴 때 작용하는 근육인데요. 이쪽 근육의 근력이 감소하게 되면 어깨를 올린다든지 만세를 한다든지 할 때 불편감이 어느 정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슴, 체형 성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위입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키우기도 하고요. 지방 이식 등을 통해 가지고 볼륨을 높이기도 하고, 반대로 가슴이 너무 크신 분들은 가슴 축소를 한다거나 처진 가슴인 경우는 가슴 거상을 한다거나 해서 가슴 수술은 굉장히 많은 분야로 발달되어 있고, 대부분의 가슴 이상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가슴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다양한 수술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나한테 맞는 단 하나의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뚝은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 반팔을 입게 되고 나시티를 입게 되는 시즌에 가장 많이 성형을 하시려고 하는 부위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은 아랫 팔뚝, 바깥 팔뚝 이쪽에 살이 많아서 팔뚝이 굵어 보이고 옷을 입었을 때 노출이 되니 컴플렉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뒤쪽으로 이렇게 팔뚝살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통해 가지고 과도하게 많은 지방을 추출하고 제거를 하면은 팔뚝 라인이 예뻐질 뿐 아니고 팔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어깨 부분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위는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팔뚝에 있는 지방이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의 발달로 여기가 튀어나온 분들도 있으세요. 앉았을 때 정면을 볼 때 이쪽이 튀어나왔다고 한다면 이쪽에 만져지는 부분이 지방이면은 지방 흡입만으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 근육이 조금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보톡스를 어느 정도 놔주면 이 부위가 얇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팔이란 것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뼈가 굵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타입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받은 후에 수술 또는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팔에는 지방이 많은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은 근육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얇은 피부와 얇은 피하 지방으로 이루어진 분들이 대부분인데,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앞팔에도 지방이 있는 경우가 꽤 있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으로 충분한 양의 지방을 제거해가지고 앞팔 또한 얇게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손등을 지방을 빼는 부위는 아니고요. 지방 이식을 많이 하십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피부와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손 마디마디가 보이고 손뼈가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거를 미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을 채취해서 손등에 지방을 넣어주면 도톰한 애기 손등이 되니까 실제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등 지방 이식은 의외로 지방 생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환자분들이 실제로 수술을 받았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부위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배와 러브핸드 굉장히 많이 하는 부위입니다.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하면 배, 허벅지, 팔 세 부위가 가장 많이 하는 부위고요. 배는 살 조금만 찌면 금방 나오고, 러브핸드 뒷구리살도 바지 입었을 때 라인을 망치고 안 예쁜 그런 부위인 거죠. 출산하고 배가 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복부 성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지방 흡입과 병행해가지고 늘어난 피부를 같이 절제해주고 늘어난 복근을 묶어줌으로 결혼 전처럼 팽팽한 배를 만드는 수술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피부 탄력이 좋은 경우에는 뽑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고 탄력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피부 탄력이 안 좋은 경우, 출산을 했거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지방을 뽑게 되면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복부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지방 흡입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피부가 탄력이 적당히 받쳐주는지를 반드시 판단한 다음에 지방 흡입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수술을 병행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골반 넓히는 거는 가능합니다. 골반의 넓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남성 체형 아니면 유아 같은 체형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이 부위에다가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거를 해가지고 큰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반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몸을 지지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수술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엉덩이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엉덩이가 처졌다, 엉덩이가 작다, 엉덩이가 꺼졌다, 가슴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수술 접근을 하고요. 윗볼륨이 꺼졌거나 아니면 골반 부위, 고관절이 있는 부위가 꺼진 부위에는 지방 이식, 보형물 등을 이용을 해서 채워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엉덩이 처짐이 동반돼 있다 그러면 보형물을 이용을 해서 리프팅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리프팅, 심한 경우에는 절개 리프팅을 병행을 해서 처진 엉덩이를 끌어올려 주기도 합니다. 가슴 수술처럼 보형물 자체가 부드러운 보형물을 쓰지는 않습니다. 엉덩이 같은 부위는 파열의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보형물을 사용합니다. 모양은 만족할지라도 촉감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보형물 선택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은 잘 상담받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엉덩이 지방 이식은 가슴과는 달리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엉덩이의 지방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가슴에 비해서 생착률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벅지는 한국 여성, 동양인 여성에 있어가지고는 승마살이라고 해서 특징적으로 이 부위에 지방이 많이 쌓이고요. 허벅지 안쪽 살, 무릎 위쪽 살, 무릎 안쪽 살,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할 때는 내 체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승마살 위주로 하기도 하고 무릎살 위주로 하기도 하고 허벅지 안쪽살 위주로 하기도 하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일자 허벅지 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한 포인트만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부위는 개선이 되는데 다른 부위는 빠지지 않아서 움푹 들어가 보인다거나 패여 보인다거나 하는 현상이 생각보다 많아서 허벅지를 골고루 잘 뽑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벅지는 두꺼운데 지방은 거의 없고 근육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허벅지에 지방 흡입을 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많이 튀어나온 부위에 국소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해가지고 관리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종아리도 허벅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이 많으신 분, 근육이 발달하신 분, 뼈가 두꺼우신 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과체중이신 분들은 종아리에도 지방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종아리 지방 흡입, 종아리뿐만 아니고 발목도 같이 굵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 부위 지방 흡입까지 같이 하면은 종아리가 전체적으로 얇아지면서 라인 또한 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많지 않고 근육만으로 이루어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럴 때는 지방 흡입이 아닌 종아리 보톡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육량을 줄여서 종아리를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아리에 있는 두 가지 근육 중에 하나만 줄이고 하나는 기능을 살려놔야 됩니다. 장단지 근육, 비복부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걷거나 서 있거나 하는데 작용하는 근육이 아닙니다. 운동선수한테서 발달되는 근육이고 굳이 발달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장근,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은 서 있거나 걷거나 할 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은 두껍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톡스를 놓거나 수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위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대부분의 부위가 수술을 통해서 보정 가능하고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뼈는 못 건드립니다. 뼈 빼고 다